안녕하세요. 3학년 과학 1단원 화학반응 규칙과 에너지 변화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쪽부터 49쪽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화학 변화라는 것은 물리 변화와 다르게 성질이 변화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설탕이 물에 녹는다. 설탕이나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 변화 X. 김치가 익어 신맛이 난다. 신맛이 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죠. 세 번째, 물이 끓어 수증기가 발생한다. 이것도 물의 성질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한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물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질이 변화한 것은 니은, 리을로 답이 3번임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반응 전후에 분자의 총 개수는 같다. 분자란 원자가 아니라 원자들이 묶여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분자의 개수는 반응 전에 질소의 기체의 경우에는 앞에 개수 자리에 숫자가 없으므로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소기체는 3, 암모니아 기체는 2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개수비가 분자수 B와 같고 그리고 여기는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부피 B까지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응 전 분자의 개수는 1 더하기 3, 총 4개인 걸 알 수 있고요. 반응 후 분자의 개수는 2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같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요. 니은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으므로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것은 질량보존 법칙 성립하는 이유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기체 반응에서의 개수비, 분자수비, 그리고 부피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질소기체, 수소기체,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비는 개수비 그대로 1대 3대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X축, 가로축은 마그네슘의 질량, Y축, 세로축은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산화 마그네슘 30g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을 구하고 그리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 두 개를 쓰라라고 적혀 있네요. 자, 먼저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 사이의 질량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네슘은 Mg라고 표현할 거고요. 산화 마그네슘은 MgO라고 화학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한 3개 정도만 찍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구간에서 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질량 B는 3대 5로 반응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6대 10.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3대 5가 되겠죠. 세 번째의 경우는 9대 15로 여기도 정리하면 3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마그네슘과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 사이의 질량 B가 3대 5라는 숫자로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번 문제에서 화학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므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보존되어야 하니 3에서 5로 증가한 만큼의 이 질량이 바로 산소의 질량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산소의 질량. 따라서 마그네슘과 그리고 산소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 사이의 질량 B는 바로 3대 2대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산화 마그네슘 30g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30g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B가 만족하기 위해서 곱하기 6을 해주면 같은 숫자만큼 곱해주게 되면요. 마그네슘은 18g, 산소는 12g이 최소로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로 필요한 질량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12g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하는 것들 질량 B가 일정하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 두 가지는요. 질량 보존 법칙 그리고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낸다, 화합물을 만들어낸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를 활용한 냉각장치를 만들 때 이용할 수 있는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냉각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야 합니다. 자, 어떤 반응하는 장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반응하는 장치는 바로 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주변에 온도가 낮아지려면 에너지를 개가 흡수해야 할까요? 방출해야 할까요? 그렇죠. 개가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해야 합니다. 그럼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체 연소 발열 반응입니다. 철과 산소의 반응, 이것도 발열 반응입니다.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것도 발열 반응이죠. 네 번째,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이것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이것 또한 발열 반응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8쪽이 끝났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49쪽이고요.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화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화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성질 변화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질 변화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변화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모형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수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의 경우는요. 이 분자 하나하나가 변화가 없습니다. 원자의 배열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 배열에 변화가 없어 분자 그대로 유지되는데 단 분자와 분자 사이에 거리가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분자 간 거리 변화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에 비해 나는요. 없었던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었습니다. 원자가 배열한 것이 변화한 것이죠.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요. 새로운 물질 또는 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물의 경우에는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가는 물리 변화에 해당하겠고요. 나는 화학 변화에 해당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 까닭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하게 하면서 반응 전후 뚜껑을 열었을 때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여기 지금 뚜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혹시 이 반응이 기체 발생 반응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는 경우에는요. 네, 맞습니다. 기체가 발생하는데요. 없었던 새로운 기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는 어떤 화학 반응에서도 질량이 항상 보존될 테니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같은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와 나 상태는 뚜껑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의 질량과 나의 질량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다의 경우엔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게 되면 이 안에 존재하던 기체 입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뚜껑을 통해 기체가 일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날아간 기체의 질량만큼 반응 전후의 질량보다 더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다의 질량이 가와 나의 질량보다 더 작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까닭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을 만들 건데요. 이때 볼트 1개, 너트 2개가 합쳐져서 1개의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구하고 볼트 5개와 너트 8개를 이용하여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총 질량, 화합물의 개수가 아닌 화합물의 총 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단 볼트 1개의 질량은 5g이고요. 너트 1개의 질량은 2g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방금 그림 위에 질량을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요. 볼트 1개는 5g, 너트 1개는 각각 2g씩. 좀 따라서 5g, 2g, 2g을 더하게 되면 화합물 1개의 질량은 9g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구합니다. 일단 화합물을 구성하는 개수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볼트와 너트와 그리고 화합물은 화만 적도록 할게요. 자, 볼트는 1개, 너트는 2개, 그리고 화합물은 1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볼트 1개의 질량, 너트 2개의 질량, 그리고 화합물 1개의 질량을
구하면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알 수 있겠죠. 자, 볼트 한 개 질량은 5, 너트 한 개 질량은 2g인데 총 2개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화합물 한 개의 질량은 9g이니까요. 이렇게 작성해서 5대 4대 9의 질량비를 갖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질문하는 건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만 구했으니까 숫자는 5대 4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볼트 5개와 너트 8개를 이용해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위에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개수비가 이 숫자로 구성됨을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볼트, 너트, 그리고 화합물의 개수가 1대 2대 1인데 볼트 5개, 너트 8개라면 너트 8개를 맞춰주면 볼트 4개, 화합물 4개로 4개까지 만들고 볼트 1개가 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남는 볼트 1개는 더 이상 화합물을 구성할 수 있는 너트의 개수가 없으므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는 총 4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개. 따라서 한 개의 질량이 9g이므로 총 36g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8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할 때 기체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체 A, 기체 B, 기체 C를 생성하는 경우고요. 일정 온도 압력이란 조건이 있으니 이 경우에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는요. 부피비가 화학반응식에서의 부피비와 개수비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먼저 실험 첫 번째를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여 부피비를 한번 구해내 보도록 할게요. A, B, C 기체의 각각의 반응에 참여한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첫 번째는요. 반응하기 전에 기체 A는 50, 기체 B는 20ml만큼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응 후에 남아있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가 A가 10ml만큼 남아있었대요. 따라서 준비된 것들 중에 10ml만큼 남았으니 남은 것만큼 빼주면 40ml만큼 반응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는 40, B는 20 따라서 만들어진 기체 C는 40이므로 여기에서의 부피비는 2대 1대 2로 반응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기억과 니은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요. 생성된 기체 C의 부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된 기체 C의 부피가 60이므로 나머지 채워볼 수 있을까요? 2에서 60으로 가려면 그렇죠. 곱하기 30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곱하기 30, 여기도 곱하기 30 하면 60이라서 자, 기체 A는 60만큼, 기체 B는 30ml만큼 반응에 참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 전 기체의 부피를 보니 기체 A는 80ml, B는 30ml만큼 있었으니 30ml의 경우에는 전부 다 참여함을 알 수 있고요. 이 중에서 20ml만큼은 빠지고 60ml만 반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기억에
20ml가 남는 이 기억은 바로 기체 A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경우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에 반응 후 남아있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알려주었습니다. 반응 전에 40ml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기체가 20ml이니 그만큼의 차이인 20ml만큼 반응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체 A 그리고 기체 B 반응에 참여한 양을 알 수 있으니 40대 20 그리고 4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생성된 기체 C의 부피는 40ml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우리가 요 내용 같이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개수비와 부피비는 같다. A와 B가 만나 C라는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2대 1대 2의 부피비 그리고 개수비로 만들어내니 각각의 화학식 앞에 숫자, 개수의 자리에 각각의 개수를 붙여보겠습니다. 2대 1대 2라고 작성해 주는데요. 이때 숫자 1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숫자 1은 생략. 따라서 2A 더하기 B 화살표 2C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을 살펴볼게요. 나무판 위를 물로 적신 다음 그 위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는다. 유리막대로 물질을 잘 섞은 다음 삼각 플라스크를 들어 올린다. 그 결과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었습니다. 나무판이 갑자기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실험 과정 가에서 나무판 위를 물로 적셨습니다. 이때 적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거겠죠. 자, 적신 물이 얼음이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낮아져야 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이 얼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의 결과로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는 걸 실험 결과로 확인했으니 주변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이 반응에서 에너지를 그렇죠. 흡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서는 에너지 출입, 흡수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위에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까닭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나무판 위의 물이 얼음이 되었다. 얼어붙어 달라붙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단원, 대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혼자서도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3학년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